자, 오늘은 왁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왁스가 뭐냐? 흔히 뭐 남자분들 뭐 머리에 바르는 것도 왁스고요. 뭐 제모할 때 있죠. 제모할 때 뭐 흔히 뭐 왁싱 한다 그죠? 왁싱할 때 쓰는 것도 왁스예요. 하지만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자동차 관련하는 거기 때문에 자동차 표면에 도포하는 거를 왁스라 그럽니다. 뭐 도포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왁스 그거를 말해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왁스가 뭐냐? 상온에서는 고체 상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 액체 상태로 되는 겁니다. 그게 왁스예요. 왁스 종류 굉장히 많습니다. 뭐 동물성 왁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석유에서 뽑아온 그런 왁스들도 있죠. 뭐 대표적인 거를 한번 알려드릴까요? 자, 왁스는 흔히 뭐 카나우바 왁스가 있죠. 카나우바 왁스가 있고요. 비왁스가 있습니다. 비왁스는 밀랍이죠. 밀랍 우리 그 밀랍 인형이나 꿀 벌이 만드는 꿀 밀랍 그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초 같은 거 만들 때 수제로 초를 만들죠. 그 뭐 소이 왁스도 많이 씁니다. 소이 왁스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조금 저렴하고 그런 게 파라핀 왁스예요. 파라핀 왁스. 그리고 뭐 몬탄 왁스 같은 것도 있죠. 몬탄 왁스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 왁스들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일단은 뭐 비왁스나 소이 왁스나 파라핀 같은 거는 저융점이에요. 아, 참 글을 뭐 쓴다고 저 열심히 이렇게 저융점 왁스예요. 그러면 얘들은 고융점, 그냥 녹는 점이 높다 이거예요. 뭐 카나우바 같은 경우에는 뭐 등급에 따라 좀 다르지만 뭐 한 85도 선, 섭씨 85도 선, 뭐 그 정도부터 녹기 시작을 하고 83도 뭐 이때부터 녹기 시작하고요. 뭐 비왁스 같은 뭐 60도 선, 뭐 이게 다 있어요. 녹는 점이. 그리고 몬탄 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99도에서 105도 뭐 요때부터 녹기 시작하죠. 굉장히 녹는 점이 높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카나우바를 많이 쓰시죠. 이제 고급 수제 왁스 같은 경우는 카나우바를 많이 쓰고 거기다 뭐 몬탄 왁스를 좀 섞는다든지 아니면 비왁스를 좀 섞어서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어떤 건지 기본 베이스는 우리가 차에 바르는 왁스의 베이스는 말 그대로 이런 왁스들이에요. 말이 좀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요런 게 왁스예요. 왁스.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에 도포하는 왁스에 들어가는 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로 들어가는 게 용매, 솔벤트입니다. 사실 왁스를 만들 때 용매는 뭐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이 없어요. 뭐 등유로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경유로도 만들 수 있어요. 경유를 만들 수도 있고 등유 만들 수도 있고 우리 라이터 기름 있죠. 뭐 요걸로도 왁스 만들어 봤습니다. 요걸로도 뭐 왁스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조금 다른 걸로 하신다면 뭐 테레빈유나 뭐 린시드유 뭐 요런 걸로도 왁스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왁스 캔을 보통 이제 캔에 담겨 있죠. 동그랗게 캔을 다 까게 되면 뭐 석유 냄새 같은 게 팍 올라오죠. 뭐 그런 게 올라오는 거 보통 보면 대부분 이제 원유에서 뽑아낸 뭐 요런 애들로 만들면 딱 그런 냄새 납니다. 근데 수제 왁스 같은 경우에는 뭐 테레핀유 같은 경우에는 소나무에서 뽑죠. 소나무에서 뽑아내고 뭐 이런 것들 자연에서 뽑을 수도 있는 요런 걸로도 충분히 왁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는 왁스고요. 두 번째는 용매, 녹이는 거 솔벤트.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뭐
카나우바 왁스 많이 좋아하시죠? 카나우바 왁스가 뭐 흔히 발수 소수성이라 그러는데, 사실 카나우바 왁스만으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면에 이렇게 발수가 되죠.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퍼지는 게 아니라 발수가 되죠. 이렇게 발수각을 만들죠. 카나우바는 그렇게 발수성이 좋은 원료는 아닙니다. 얘 혼자만 쓰면. 예를 들어서 카나우바만 딱 녹여서 평평하게 카나우바만 딱 담은 상황에서 물을 떨어뜨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왁스처럼 발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안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뭘 넣느냐? 발수를 위해서는 오일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기본이에요, 오일. 그러면 오일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실리콘 오일입니다. 실리콘 오일. 왜냐면은 가장 저렴해요. 저렴하고 광택도 잘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왁스 제조회사들은 실리콘 오일을 써요. 저렴하고 광택 잘 나고. 근데 실리콘 오일의 단점은 먼지가 조금 잘 붙습니다. 먼지가 잘 붙는 단점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또 특수 수지 같은 걸 넣죠. 수지 같은 걸 첨가해서 이런 단점들을 조금씩 보완하는 거죠. 요거는 왁스 제조회사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이게 뭘 넣는지는 몰라요. 자기들만 알고 있죠.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요게 이제 실리콘 왁스예요. 실리콘 오일입니다. 실리콘 오일 굉장히 투명하죠. 요 정도 오일이 뭐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면 요 정도 삽니다. 요 정도 사고요. 뭐 간단하게 1리터 정도 사는데 한 만원 정도면 1리터를 사요. 실리콘 오일 같은 경우는 소매로 사도. 그런데 뭐 수제 왁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코넛 오일 같은 거도 넣죠. 코코넛 오일 같은 거도 넣고요.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오일인데 요거는 레몬 오일입니다. 굉장히 왁스를 만들고 나면 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레몬 오일을 주로 써요. 레몬을 주로 쓰고,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데 함부로 못 쓰는 요거는 카모마일 오일이라는 거고요. 요 정도 크기 10mg인데 요 정도 무게만 해도 한 4만원 정도 해요. 35,000원, 4만원 정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뭐 왁스가 그런 얘기를 하죠. 어떤 왁스는 예를 들어서 같은 용량이 있다, 200g이 있다 했을 때 얘가 뭐 만원이다, 만원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근데 같은 200g의 왁스다 3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300만원짜리도 있어요. 그게 기술력도 기술력이고 뭐 브랜드를 약간 고가 전략으로 만들려는 전략도 있긴 한데, 원료 자체가 비싼 게 들어가면 왁스의 가격은 10배, 20배 충분히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오일이 여기 1리터에 만원 정도 한다 치면, 요런 카모마일 오일을 1리터를 하려면 10ml에 뭐 4만원 잡읍시다. 100ml, 1000ml 400만원이 들어가는 거죠. 오일값만, 요 첨가한 오일값만 400만원. 근데 실리콘 오일은 만원.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고급 오일들은 다 고급 오일인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단순히 뭐 요런 오일 가격 차이도 있겠지만, 그런 오일을 넣어서 왁스를 생산할 때 뭐 실험을 여러가지 하죠. 뭐 여러가지 하면서 실험실에서 화학을 또 전공하신 분들이시겠죠. 실험실을 하면서 요런 또 소모되는 자재에 대한 비용들, 그런 것들도 굉장히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어쨌든 뭐 이상한 데 흘렀는데, 자, 일단은 뭐 발수나 뭐 비딩, 시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오일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수지들, 뭐 특수 수지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로 그런 걸 만들어냅니다. 대충 요런 느낌이라는 걸 아시겠죠? 그럼 실제적으로 오일을 한번
볼까요? 어떤 게 있는지. 왁스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왁스를 한번 볼게요. 친구 렌트카 사무실에 굴러다니는 거 좀 갖고 왔는데, 왁스를 보시면 이렇게 뒷면에 성분명 이런 게 다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왁스도 있고요. 뭐 불순 이런 왁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야 이거? 뭐 이런 왁스도 있고요. 뭐 왁스는 다 비슷비슷해요. 깡통이 들었고요, 대부분. 그리고 요거는 뭐 깡통이 들었지만 사실 왁스가 아니고 실란트죠. 저번 시간에 실란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뭐 여기는 실란트라 적혀 있고, 여기는 뭐 페인트 클렌저라 적혀 있고, 흔히 상어 모양 있는 상어 왁스, 요거 뭐 초보자 분들이 쓰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먼지를 좀 땡기는 또 좀 그런 단점이 있는데 괜찮아요. 검은색 차용으로 쓰기는 좀 괜찮습니다. 유분이 조금 많은 단점이 있는데 단점이 없는 왁스는 없습니다. 그래요. 뭐 요 정도 쓰시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고요. 자, 그렇고요. 그러면 왁스 뒷면에 있는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 성분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자, 여기 보시면 왁스 뒷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용량이 있고요. 요 200g 짜리네. 200g 용량이 있고, 그 밑에 뭐 성분이 있죠. 왁스, 실리콘 오일, 석유계 용제, 그리고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3g per 제곱미터라 되어 있죠. 이게 도포하는 표준 이 왁스에서 얘기하는 표준 용량입니다. 그런데 왁스 보시면 엄청 많이 퍼서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닦아내기도 힘들 뿐더러 결국은 왁스 표면에 그러니까 도장면에 왁스가 남는 양은 똑같습니다. 두껍게 바르든 얇게 바르든 나중에 왁스 버핑을 해서 윗부분을 걷어내게 되면 남는 양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바르실 필요 없어요. 왁스는 최대한 얇게. 뭐 다음에 또 왁스 바르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부분 요래요. 실리콘 오일, 석유계 용제, 기타, 그리고 왁스. 요 왁스는 예를 들어서 카나우바 왁스나 몬탄 왁스 같은 걸 썼으면 엄청 크게 적어놨겠죠. 뭐 까나우바 막 이러면서. 카나우바 왁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뭐 오일 같은 것도 비싼 오일, 아까 말씀드렸던 뭐 그런 오일 썼으면 그런 거 적어놨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저 다른 것도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 요 왁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조금 다르죠. 2g per 제곱미터죠. 가로 세로 1m 바르는데 2g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용량 250g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왁스를 보통 사시면 몇 년 쓰셔요. 몇 년 쓰셔도 됩니다. 보관만 잘 하신다면. 보관을 잘못하시면 왁스가 요 유기용제 요게 증발을 하게 됩니다. 유기용제가 증발하면서 왁스가 딱딱해지죠. 뭐 그런 경우 제외하고는 왁스는 오래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 왁스를 보시면 성분에 다 비슷비슷해요. 뭐 적정 가격에 뭐 만원대 왁스들, 만원대 초반 아니면은 뭐 만원대 이하의 왁스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일반 왁스, 대부분 파라핀이나 좀 좋은 비왁스를 넣겠죠. 그런 왁스에다가 실리콘 오일을 안 쓸 수가 없어요.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실리콘 오일, 그 다음에 유기용제, 아까 말씀드렸던 용매죠. 뭐 등, 이 등이 중요하죠. 등에 뭘 넣느냐에 따라서 왁스의 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왁스 뒷면에 보시는 방법은 이게 다예요. 그리고 표준 사용량 3g per 제곱미터. 방금 전에 봤던 거는 2g이었죠. 이건 3g. 요건 약간 물성이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상어 왁스, 흔히 우리가 상어 왁스라고 많이 부르는 실란트 계열의 폴리머죠. 여기 성분은 왁스가 아니죠.
광택 증진 폴리머예요. 그 다음에 솔벤트. 솔벤트는 용매를 말하는 거예요. 녹이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등유도 솔벤트가 될 수가 있고요. 경유도 될 수가 있고, 뭐 테레핀유나 뭐 린시드 뭐 이런 것들이 다 솔벤트가 될 수가 있어요. 뭐 알콜로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솔벤트는 굉장히 광범위한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왁스는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왁스에 대한 개념은 뭐 요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왁스 안에 뭐가 들었느냐, 그죠? 왁스 안에는 말 그대로 왁스가 들어가 있고, 용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오일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특수한 첨가제들. 요거는 회사마다 달라요. 기본 베이스는 요거예요. 그리고 뭐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시죠. 왜냐면 카나우바 왁스 특유의 광이 있어요. 약간 물광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른 왁스들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왁스들도 굉장히 충분히 광을 잘 낼 수가 있고요. 바르는 것만 잘 바르면 광이 잘 날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왁스를 하기 전에 전처리 작업, 도장면의 전처리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거를 잘못한 상태에서, 아니면 아예 안 한 상태에서 왁스만 계속 올려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뭐 일반 분들이 뭐 도장면을 고를 수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광택지 가셔서 한 번 정도는 맡기세요. 전문가분들한테. 제 채널을 비록 다이오카라고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 맡길 건 맡겨야 돼요. 맡길 건 맡기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왕 뭐 왁스에 대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수제 왁스 만드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만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만들러 가볼까요? 자, 실제로 왁스를 한번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 수제 왁스를. 그럼 비커랑 뭐 메스 실린더, 그리고 저울 이런 거 필요하고요. 뭐 비커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뭐 스냉으로 된 밥그릇 있죠. 뭐 그런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런 거는 보여드리기 위해서 뭐 예전에 뭐 쓰는 건데, 뭐 몇 년에 한 번씩 꺼내서 써요. 이렇게 0점을 잡아주시고, 일단 까나우바 왁스를, 왁스 베이스죠. 까나우바 왁스를 넣어줄게요. 요 왁스는 T1 등급입니다. 같은 카나우바라도 T1, T2, 뭐 T3 이렇게 등급이 있어요. 얼만큼 정제를 했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나눕니다. T1이 가장 비싸고요. 뭐 비싸봐야죠. 보통 저렇게 한 봉 정도 하면 뭐 한 5만원, 6만원 뭐 그 정도 해요, 가격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뭐 이 정도 왁스 만드는데 뭐 10g 정도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실 카나우바는 왁스에서 비싼 원료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일이 가장 비싸요. 일단은 카나우바 왁스를 넣고요. 추가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비왁스를 씁니다. 밀랍을 조금 첨가해 주는 게 작업성도 좋고요. 그래요. 여기서 몬타나 왁스 같은 거 섞어서 만드시는 분들도 계세요. 수제 왁스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뭐 카나우바나 그런 베이스가 많이 들어가면 작업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많이 딱딱해요. 그래서 버핑 하실 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비왁스를 조금 섞어서 사용합니다, 주로. 자, 이렇게 섞어 놓은 거를 오븐에다가 녹일게요. 온도는 100도 정도만 맞춰 놔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뭐 미니 오븐 같은 거나 뭐 이런 게 없으시면 냄비 같은 거 있죠. 냄비에 물을 넣으시고 거기다가 중탕을 해서 왁스를 녹이셔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중탕을 하셔도 됩니다.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왁스가 조금씩 이렇게 녹아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녹는 거 보면 딱 차이가 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카나우바 왁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뭐 90도 가까이 돼서 80 한 2, 3도 그때 녹기 시작하고, 비왁스 같은 경우에는 저융점이라 말씀드렸죠. 좀 더 빨리 녹습니다. 다 녹였고 저거를 이제 섞어주는 첨가제를 만들게요. 솔벤트와 그 다음에 각종 오일들. 여기서 솔벤트는 저는 테레핀유를 많이 씁니다. 요게 소나무에서 뽑아온 거라서 이렇게 딱 넣으면 어떤 냄새가 나냐면, 예전에 소래눈 뭐 이런 음료 있죠. 이게 음료인지 물인지 애매한 그 향이 많이 나는 그런 음료, 소나무 그 향이 탁 나요. 딱 맡아보면 굉장히 강하게 납니다. 요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레시피를 좀 설명을 드리면, 카나우바 10g에 비왁스 한 7g, 8g 요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테레핀유 같은 경우에는 35ml 넣으시고, 요거는 레몬 오일입니다. 레몬 오일은 한 5ml 정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카모마일을 요게 카모마일이에요. 카모마일 오일은 너무 비싸서 많이 못 넣고요. 근데 요거는 조금 넣어도 향이 굉장히 강해요. 향도 강하고, 요걸 넣어주고 안 넣어주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요거를 조금씩 넣어줘요. 한 5방울 정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도 조금 넣어줍니다. 코코넛 오일을 넣는 이유는 다른 오일들에 비해서 조금 물성을 조금 더 만들어줘요. 그렇다고 많이 넣는 건 아니고, 요거만 코코넛 오일만 너무 많이 넣으면 잔사가 너무 많이 남아요. 왁스를 버핑하고 난 다음에 오일기가 너무 많이 남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카나버 왁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이런 수제 왁스의 특징이기도 하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다 녹은 왁스가 어떤 모양인지, 이거는 카나우바랑 비왁스를 조금 섞은 거죠. 어떤 모양인지 보시면 굉장히 그냥 뭐랄까, 김 빠진 맥주 색깔 또는 보리차 색. 보리차 어렸을 때 참 많이 먹었는데, 보리차 색이 나요. 그리고 오일을 이렇게 넣으면 하얗게 된 부분이 있죠. 하얗게 된 부분은 저 지금 왁스의 융점보다 온도가 더 떨어진 거죠. 오일이 그 오일을 뜨겁게 달구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로 굳히면 안 돼요. 이 상태에 저어주면서 가열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저어주면서 지금 가열도 되고 있는 거예요. 저어주면서 가열을 해주면 하얗게 된 부분이 완전히 녹습니다. 완전히 녹으면서 굉장히 예쁜 색깔이 나와요. 그리고 온도는 90도 이상, 최소 90도 이상 이렇게 해주셔야 카나우바가 완전히 녹으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솔벤트, 지금 테레핀유를 사용했어요. 테레핀유를 완전히 섞이는 거죠. 테레핀유 같은 경우에는 그 구매하시려면 인터넷 검색에도 많이 나오고요. 유화 물감, 이제 유화 그리시는 분들 있죠. 붓 씻을 때 사용하는 그런 때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다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렇게 희귀한 물질이 아니라서 구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혹시나 수제 왁스를 만든다고 하시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냥 사다 쓰세요. 왁스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왁스랑 솔벤트랑 오일이랑 완전히 섞이는 거죠. 저 같은 경우 여기 첨가제를 조금 넣기는 하는데, 추가적으로 그거는 그냥 제가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첨가제 따로 안 넣으셔도 요 정도만 만드셔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나옵니다. 요 정도 섞어주고요. 이거를 빼줄게요. 지금 저거 하얀 거, 저건 자석이에요, 자석. 그리고 빈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으시면 돼요.
담으실 때 뭐 플라스틱 용기에 담으실 거면 플라스틱이 열에 조금 견디는 플라스틱 용기 그런 거 쓰셔야 돼요. 너무 약한 거 쓰시면 플라스틱 용기가 틀어집니다. 열 때문에. 뭐 이렇게 해서 녹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잔열로 너무 급격하게 굳히시면 애들이 조금 불규칙하게 굳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그렇게 굳혀서 병에 담으면 이렇게 담기는 거예요. 이거는 25mg 정도의 총량이 뭐 하면서 중간중간에 날아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왁스를 만듭니다. 저는 이렇게 소량밖에 안 만들어요. 주로 요건 도장면에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저는 실내 대시보드 있죠. 대시보드에 왁스를 합니다. 요건 뭐 연마제도 안 들어있고요. 그리고 몸에 나쁜 뭐 기름 냄새 이런 것도 별로 안 나니까 요거를 뭐 주로 쓰긴 써요. 그렇다고요. 자, 그렇고 문제는 그런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개인이죠, 개인. 아무리 뭐 다이의 수준에서 뭐 열심히 연구하고 막 한다 그래도 일단 케미칼 쪽은 연구실에서 전공자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만든 왁스가 훨씬 좋습니다. 일개 뭐 개인이 아무리 뭐 자기가 많이 만들어 봐야 뭐 일부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아예 구할 수 없는 그런 케미칼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왁스 사다 씁니다. 사다 쓰는데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왁스를 추천해달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왁스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특히 왁스에서 좀 보셔야 될 것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광도, 얼마나 왁스를 도장면에 발랐을 때 광이 많이 나느냐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발수 뭐 비딩이라고도 하죠. 비딩 뭐 비딩 발수는 도장면에 물이 탁 올라갔을 때 요 각도를 말해요. 여기 발수 각이에요. 비딩이 얼마 되는지 그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슈팅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물이 뭐 이렇게 막 본넷에 막 흘러내리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런 거 또 보셔야 되는데 모든 걸 다 100% 만족하는, 그리고 내구성이죠. 요 네 가지 정도 기본적으로 보시는데 모든 걸 다 만족하는 왁스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게 뭐 비록 300만원짜리 왁스, 100만원짜리 왁스, 뭐 흔히 뭐 고급 왁스들 있죠. 그런 걸 써도 네 가지를 다 만족하는 왁스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광도를 많이 올리고 싶다. 그러면 카나우바 계열의 왁스를 쓰세요. 카나우바가 들어가면 이제 도장면이 좀 특이한 광이 납니다. 약간 딱딱한 그런 맛도 약간 있고요. 그거는 느낌이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하기 좀 애매해요. 그리고 뭐 발수가 좋은 거 하신다 그러면은 소프트 994에서 나온 뭐 격방수 뭐 이런 뭐 그런 게 있어요. 격방수 뭐 그런 거 쓰시면 비딩은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뭐 시팅 같은 거는 좀 애매해요. 요거는 바르자마자는 다 좋아요. 뭐 이게 다 나쁜 애들은 거의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수준은 다 올라와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크게 뭐 의미 없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신경 안 써요. 발수 신경 안 씁니다. 내구성 저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머지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라서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또 다른 왁스들이 또 있으니까 그런 거 쓰시면 되고, 뭐 댓글이나 뭐 전화 오셔서 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셔서 물어보시는 핵심 포인트는 그거죠.
너는 무슨 왁스를 쓰냐? 그냥 니 무슨 왁스 쓰는데 그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왁스 쓰는 게 제가 만든 이 왁스도 있지만은 이 왁스는 사실 잘 안 써요. 실내 뭐 대시보드 나무 그런 데만 쓰고 사실상 도장면에는 아까워서 많이 못 써요. 이게 뭐 원가가 아까 보셨죠? 들어가는 거 원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뭐 사실 뭐 만들어서 팔아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중에 나오는 왁스를 사서 쓸 수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요거의 장점은 그냥 몸에 나쁜 게 안 들어갔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뭐 요런 것들 있죠. 요런 것들은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연구실에서 만든 거, 전문가분들이 각종 케미칼 뭐 특수한 수지들 쓰든 첨가제를 써서 만든 거,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 쓰세요. 아 그리고 말이 또 헛나갔는데 제가 쓰는 거 좀 보여드릴 수는 있어요. 뭐 이걸 뭐 추천하는 제품 뭐 추천하는 건 아닌데 저는 요거 씁니다. 잠시만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냐면 그렇죠. 왁스 제가 쓰는 건 요거예요. 요게 영간방수 일본 겁니다. 일본. 그리고 왁스도 특징이 미국 애들 만드는 왁스랑 또 일본 애들 만드는 왁스랑 또 유럽 쪽에 만드는 왁스랑 느낌이 조금 달라요. 걔들이 또 좋아하는 특유의 또 광택들이 있어요. 그렇고 저는 뭐 일본 애들은 약간 조금 광이 약간 날광이 좀 나요. 날광이라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는 오히려 물광보다 날광을 좋아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취향이기 때문에 요 왁스를 주로 써요. 소프트 99에서 나온 연간 방수 요 왁스 쓰는데 여기는 푸소라고 돼 있죠.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왁스에는 뭐 카나우바나 뭐 기본적인 왁스 베이스라고 하는 게 편하겠네요. 오해 안 하시게. 왁스 베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용매가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수지들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얘는 불소가 들어간 거예요. 얘 진짜 1년 가요. 1년 가는데 아마 요거는 더 이상 한국에서는 보시기가 불가능합니다. 한국에서는 판매를 하질 않아요. 혹시 이 영상 보시고 폭풍 검색하셔서 구하실 분은 뭐 구하셔도 되고요.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화평법이라고 이제 이런 거 케미칼류를 판매를 하려면 다 검사를 받아야 돼요. 시에 걸려서 검사를 받고 통과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요게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옥시 사태도 있고 이전에 그런 게 있었죠. 케미칼 관련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조금 많이 우리나라 강화되는 추세고 해서 사실 여기서 검출된 뭐 포르말데히드가 조금 검출됐다고 하는데 국가마다 그 법들이 다 달라서 일본에는 정상적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판매를 못해요. 뭐 그런 케미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낙스 같은 경우에도 뭐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뭐 해당 국가에서는 판매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좀 판매가 안 되는 그런 케미칼들 지금도 종종 존재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저는 요걸 쓰고요. 그렇다고 이게 뭐 무조건 좋냐?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세상에 무조건은 없어요. 그냥 지금 가지고 계시는 왁스를 잘 활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요. 왁스에 대해서는 뭐 대충 뭐 이해를 하셨나요? 뭐 왁스 개념은 이렇고요. 사실 뭐 개념 이런 건 몰라도 왁스를 잘 발라주면 됩니다. 잘 바르는 방법은 또 다음 시간에 왁스를 어떻게 하면 잘 바르는 것인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쓰던 왁스가 있었어요. 그 왁스가 맥과에서 나오는 골드 왁스였는데 제가 그 왁스를 한 1년 반 정도 썼어요. 1년 반 정도 쓰고 한 절반 정도 남았어요. 절반 정도 남아가지고 뭐 친구가 달라고 해서 친구를 줬는데 2달 지나서 가서 보니까 왁스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죠. 너 왁스 어째 바르는데? 그래서 물어보니까
실제 보여주더라고요. 자기 왁스 바르는 거. 정말 이게 거의 퍼서 바르더라고요. 차에다가. 그렇게 바르시면 안 돼요. 왁스는 이런 표현이 가장 적절할 것 같은데, 최대한 자기가 바를 수 있는 만큼 얇게 바르세요. 근데 왁스가 기본적으로 물성이 어쩔 수 없이 두껍게 발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건 왁스 특성이에요. 어쩔 수 없이 두껍게 발리는 애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자기 특성이고, 그런 왁스가 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사용자 입장에 최대한 얇게 바르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도장면에 왁스가 이렇게 두껍게 발리죠. 이렇게 발리고 나중에 아까 용매라고 말씀드렸던 거, 지금 방금 동영상에는 테레핀유를 사용했는데 뭐 두유나 뭐 이런 거 썼겠죠. 각종 용 그냥 솔벤트라고 할게요. 솔벤트를 썼는데 솔벤트 휘발합니다. 휘발하게 되면 요 윗부분 하얗게 되죠. 이제 왁스 바르고 나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윗부분 하얗게 되면 사실 윗부분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버핑을 하면서 왁스를 닦으면 다 날아가요. 결국은 적정 두께만 남아요. 이거를 요만큼 올리느냐 아니면 정말 두껍게 해서 이만큼 두껍게 했느냐, 나중에 휘발성 다 날아가고 나면 남는 거는 요만큼이에요. 다 똑같아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또 뭐 사족을 하나 달자면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한번 뭐 몇 달 전이었어요. 몇 달 전에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레이어링 한다고. 왁스를 레이어링 한단 말은 겹치는 거예요. 뭐 포토샵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계속 겹치는 거예요. 왁스를. 자, 도장면이 있으면 왁스를 처음에 한번 바르고 이제 어느 정도 휘발해서 버핑 타임이 돼서 왁스를 버핑을 해요. 그 다음에 왁스를 또 바르는 거죠. 위에다가. 그리고 또 버핑하고, 뭐 어떤 분은 7번 바른다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부질없는 짓이에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솔벤트가 있죠. 용매. 용매. 그냥 녹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왁스가 발려 있잖아요. 이게 도장이고요. 이게 왁스. 왁스 발려 있으면 요 위에 예를 들어 지금 한번 발라놓은 상태예요. 한번 발라놓은 상태에서 요에 왁스 레이를 한번 더 하잖아요. 그러면 요 왁스에는 솔벤트가 아직 살아 있겠죠. 녹아 있겠죠. 아까 방금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살아 있어요. 그러면 요 용매가 얘를 녹여요. 기존에 있던 살짝 녹입니다. 녹여서 나중에 이만큼을 버핑시켜서 날려야 돼요. 결국은 한 번 하나, 10번 하나, 15번 하나, 어떤 거냐면 15번 만약에 레이어링을 했어요. 15번을 하면 14번째 거를 지우고 한 번 올리는 겁니다. 의미 없어요. 그냥 한 번 올릴 때 제대로 올리시고 왁스 버핑 타임을 지키시고 그러시면 아름답게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2번, 3번, 4번 올리지 마세요. 뭐 2번까지는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해줄 수는 있어요. 2번까지는. 근데 뭐 10번 뭐 그렇게 올리시는, 하루 종일 왁스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왁스를 올리시고 그 위에 뭐 다른 케미칼들을 올리시든지 뭐 그렇게 하셔야지, 왁스 위에 왁스 위에 왁스 올리면 뭐 썼다 지웠다, 그러니까 도장면에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의미 없어요. 하지 마세요, 이거.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대부분 이론 설명이었는데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수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수건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수건으로 인한 스크래치가 발생하고 수건으로 인한 뭐 이물질이 덜 닦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건을 가장 좋은 곳에 쓰셔야 돼요. 그 수건 보는 법이나 수건의 스펙 뭐 그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